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 사무실이 4층에 있거든요. 네. 대통령은 5층에 있고. 예. 그러니까 아마 직선 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네. 예. 뭐 10m, 20m겠죠. 예. 총리는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건 또 공식적인 자리고 네. 그 거리는 적어도 1km, 뭐 1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권력은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그래서 부른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굉장히 그 인상적이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태효 차장이 그 학자 뭐 시절에 썼던 논문들 그다음에 그분이 과거에 했던 활동들에 예. 대해서 조목조목 그 지적하시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광복 회장이 더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밀정이 있다. 이렇게 밀정이 말씀하시죠. 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밀정을 권력의 복판에 두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펴고 있는 대일정 특히 대일 정책 한미일 동맹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건 완전히 이 사람 구상입니다. 이 사람 구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 방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그분의 박사 논문부터 네. 그동안 발표한 논문들 거의 대부분이 일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마다 문제 없는 논문이 없어요. 예. 전부가 다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시각이라는 특히 일본 우익의 시각입니다. 일본 우익의 시각은 첫 번째가 강제 병합은 합법적이었다. 손중이 사인했다. 네. 을사늑약 고종이 사인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인도적 범죄 그러니까 성노예, 강제징용, 민간인 학살 이런 건 없었다. 자발적으로 매춘한 거고 자발적으로 월급 받고 임금 받고 가서 이 일자리 찾아간 것이고 민간인 학살 그런 거 없었다. 뭐 이런 이 발뺌. 거기다가 독도는 다케시마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이 사람이 아니, 지금 김태효 차장이 독도는 다케시마 일본 땅이라 일본 우익의 이제 핵심이 그런 주장인데 예. 그 주장을 거의 대변하고 있고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해서는 지금 인사 정책 전략 방향을 모두가 다 틀어주고 있는데 예.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독도 지우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독도 조형물 철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독도 영상관 실시간으로 독도 24시간 네, KBS에서 돌리는. 하는 거 지금 전국에 한 500개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 없앴을 거예요. 없앴어요. 성남시에 한 50개 있는 거 다 없앴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 할 때 제일 많이 거기 한 예, 예, 50개 예. 영상관 설치했는데 싹 없앴습니다. 안국역 비롯해서 지하철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 없앴죠. 그 독도 이렇게 예. 섬, 예. 그거 다 철거했습니다. 국방부의 군 장병 네. 정신교육 교재, 예.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영토 포기한 겁니다. 지금 실효적 지배하고 있고 예. 분쟁 지역이라는 거 부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상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확고한 원칙인데 이거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 밑에 있는 관장하에 있는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유명한 도주대사로 유명한 이종섭 국방장관 자기 밑에 행정관이 있었어요. 비서관 예. 할 때 아래 예. 포화로 있었어요. 예. 이 사람 국방장관 처음 밀어넣었죠. 예. 외교부 1차관, 2차관 또 뭐 국정원 등등 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3,000명을 자기 이름으로 임명은 하지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밑에서 장난치면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서실장이 중요하고 안보실장이 중요하고 참모들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실장도 아니에요. 차관급으로 들어가서 자기 위에 있는 실장을 지금 4명째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예?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네. 신원식 예. 자기는 네 또 번째. 1, 2, 3차장인데 2차장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예. 자기만 홀로 붙박이로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이 정권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권의 배치하고- 정체성이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예?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이. 그런데 아까 대통령의 책무에 예. 지금 반하는 네.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호, 영토 보전, 예. 국가의 계속성, 예. 헌법 수호, 조국의 평화적 통일 전부 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목표가 거? 뭐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예.
그건 궁금합니다. 심지어 지금 저 노동부 장관 네, 김문수. 뭐 우기잖아요. 오늘까지도요. 예. 오늘까지도 우겨요. 그런데 그것은 이 대통령의 책무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계속성과 국가 수호, 헌법 존중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일본 국적이었다고 국적자. 말하는데 예. 그 박명림 교수가 연세대학 예. 이분이 명확하게 그 저 전문가니까 그 저 중앙일보 칼럼에다가 제대로 정리해서 썼습니다. 국적법 일본인에게만 적용했고 네. 한국에는 조선인 호적령, 그렇죠. 조선 호적으로. 예. 그럼 국적이라 호적이 조선 호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친일 세력들이 우리도 일본 국민처럼 대우해 달라. 참정권도 줘라. 네. 선거권 없었어요. 조선인이 무슨 선거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병역의 의무도 없었어요. 일본 국민에게는 병역법이 적용됐고 예. 이제 우리는 나중에 징용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징용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강제로 끌어간 예. 거죠. 그러니까 국가 없는 국민이죠. 비국민이었습니다. 비국민. 이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사람을 임명하고 지금 국무회의를 한다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씨는 사실 일본 내각회의에 가서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예. 안보실 차장은 일본 총리 그 밑에 있는 내각조사처 있습니다. NSC 같은 거예요. 조사처 차장을 해야 할 사람이 지금 한국 대통령실에 NSC 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서적으로는 이미 마음이 떠났죠. 예, 떠났죠.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오늘도 돌아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건데 야당과 국회가 어떻게 장윤선 TV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취재 편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 네, 그런데 뭐 힘이 많이 부족하고 저는 우리 국민을 그치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지도자를 잘 만나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저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미국 가서도 그 조야에서 느끼는 게 한국의 키가 엄청 자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국격과 국가적 자존심, 독립국가로서 독일, 프랑스, 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시아의 영독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국민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은 일본에 무릎 꿇고 일본 힘이 아니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을 지킬 수 없다 하는 네. 그런 망상. 이 사람의 발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그겁니다. 한일 관계에서 걸림돌은 뭐냐? 한국 시민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다. 예,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하손해상을 받은 외국 현직 공직자로서는 최초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외교 안보를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국에 한국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한국을 아마 뭐 제가 자료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예. 아마 일본 돈으로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돈으로.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원조인 안병직 선생이 네, 네. 일본 유학 갔다 와서 확 맞아요. 변했거든요. 예. 변했는데 여기 이제 일본 문부성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돈으로 가난한 학자들을 매수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검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불행한 일입니다. 한 지식인의 한 지식인의 그런 위험한 사고가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우리 사회 주변부의 한 줌의 지식인이나 또는 한 줌의 세력으로 있을 때는 뭐 우리는 양심의 자유, 뭐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권력의 심장부로 진입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임명하는 사람마다 어디서 골라왔는지 그렇게 다 뉴라이트를 네.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치명적인 우리 역사 관련 네.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 주권을 부정하는 그 자리에 다 박아 넣는단 말이죠. 게다가 김태호 차장 무슨 얘기했냐면 해리스 참모들 자기가 좀 참교육하겠다. 오만한 이런. 얘기인데요. 예. 엊그제 강연에서 예.
해리스가 되면은 그 참모들이 예? 생소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가르쳐야 할 것 같다고. 예.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에 취하면 네.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것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마치 모든 뭐 사법 문제가 해결이라도 된 것처럼 이른바 통치자의 언어로 마포대교 왔다 갔다 허리춤 그리고 막 손으로 지시하면서 자살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인 아주 광폭 행보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진국은 상식이 통해야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선진국 반열에 갔습니다. 네. 갔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지금 상식에서 다 벗어났지 않습니까? 상식에 반하면 결국은 미국 독립혁명을 불지른 것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입니다. 상식. 식민지가 상식이 아니다. 독립이 상식이다. 왜 자연의 법칙, 조그마한 섬나라가 이 대륙을 지배하는 거 이건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독립이 상식이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상식을 계속 깨뜨리고 상식을 배반하는데요. 저는 몰락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몰락의 징후다. 김태호 차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래서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냐 그랬더니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정말 쓴소리하는 사람 지금 뭐 용산에 어떤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그 외교부 장관이 참 대한민국의 명문가입니다. 할아버지가 조헌영 선생,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셨고 재헌 국회의원으로 헌법을 만든 5명 중에 들어갑니다. 그분이에요. 그다음에 조지훈 선생, 조지훈 시인, 아버지죠. 4.19 한 달 전에 4.19 혁명의 노래 또 이 권력에 취한 자, 독재자는 망한다라고 경문 같은 것을 4.19의 결정적인 그 지식인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의 노래를 지은 분이고 지조론을 쓴 분인데 본인은 정통 외교 관료로서 이렇게 3.11로 가면 안 된다. 3적대. 왜냐하면 113 그건 맞죠 했더니 동의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쭉 자기는 그 113 뭐냐. 1동맹, 1기본, 3.55 협력으로 온 게 맞는데 지금 3.11로 뒤집었거든요. 3적대 북한, 중국, 러시아 이거 뒤집은 거 1중심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소신 유태용 장관이 외교사령탑으로서 소신 관철하시오. 아니면 직을 던져라. 관직은 유한하되 이러면 영원한 것 아니냐. 이런 가문의 집안인데 아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만둘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어야 우리가 이 정권에서 그나마라도 뭘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화도 나고 답답해지고 희망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10월 재보선 국면이 열리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더 많이 흔들릴 거다. 특히 이제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이게 뭐 70대들까지도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좀 용인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